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이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 12월 넷째 주입니다. 이번 12월 넷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 S21 FE 스펙시트가 유출되었습니다. 공식 스펙시트로는 추정되며 그동안 온라인에 전해졌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펙시트에 따르면 갤럭시 S21 FE 크기는 74.5, 155.7, 7.9mm이며 6.4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평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풀 HD 플러스 해상도 및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내부에는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 6에서 8GB 램, 128GB에서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하며 25W 유선 충전 및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4500mAh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전면에는 3200만화소 카메라가 제공되며 후면에는 1200만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800만화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1 FE는 1월 11일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에 정통한 아이스 유니버스는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2 울트라 하드웨어 사양은 S21 울트라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삼성의 최적화 능력 향상으로 샘플 이미지의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갤럭시 S22 울트라 카메라의 샘플 사진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1억 800만화소 이미지 센서 개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서브 카메라의 보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이 나아짐으로써 삼성 갤러리 앱을 통한 이미지 리마스터 기능도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인 카메라에 매크로 촬영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으며 갤럭시 S22 울트라 후면에는 1억 800만화소 메인 카메라가 포함된 쿼드 카메라가 탑재됨에 따라 S21 울트라 메인 카메라와 동일하지만 삼성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몇 가지 트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갤럭시 S22 모델에 탑재되는 6.1인치 아몰레드 패널은 갤럭시 S21 모델과 비슷한 1000니트 표준 밝기 및 1300니트 최대 밝기 수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갤럭시 S22 플러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의 표준 밝기 수준은 1200니트이며 최대 밝기 수준은 1750니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참고로 갤럭시 S21 플러스는 1300니트 최대 밝기 수준을 제공하며 갤럭시 S21 울트라는 1500니트 최대 밝기 수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22 플러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탑재되는 올레드 패널 정보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샤오미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샤오미 12 프로에 탑재된 2세대 LTPO 올레드 패널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2세대 LTPO 올레드 패널은 디스플레이 평가기관 디스플레이 메이트에서 A+ 등급을 받았으며 15개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22 시리즈 색상으로는 현재 다음과 같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갤럭시 S22는 베이지, 블랙, 그린, 그레이, 라이트 블루, 핑크 골드, 화이트, 갤럭시 S22 플러스에는 바이올렛 색상이 추가가 되고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블랙, 다크레드, 그린, 화이트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존 프로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2 시리즈 사전 예약은 2022년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월 25일부터 일반 판매가 시작되는데 존 프로서는 소식통들이 꽤 심각한 공급망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차기 아이폰 14에 4800만화소 카메라 렌즈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미국 IT 매체 맥 루머스가 애플 분석가 민치거 리서치 노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 분석가는 애플이 내년에 아이폰에 4800만화소 카메라 렌즈를 추가하고 2023년에는 잔망경 렌즈를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2년 동안 이러한 아이폰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대만 라간 정밀의 시장 점유율,
매출 및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 분석가는 이전 보고서에서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며 8K 비디오 레코딩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 8K 비디오는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AR, VR 헤드셋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갤럭시 S21 울트라 등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픽셀 비닝으로 알려진 프로세서를 사용해 4,800만 화소 및 1,200만 화소 출력을 모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밝은 조건에서 4,800만 화소 사진을 촬영하고 저조도 조건에서는 1,200만 화소 사진을 촬영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고 분석가는 2023년 출시되는 아이폰 15 중 적어도 하나의 모델에는 잔망경 렌즈가 장착되면서 광화줌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2022년 4분기 3나노 공정 기반 칩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맥루머스 등 외신이 디지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M3 칩이 탑재된 맥과 A17 칩이 탑재된 아이폰 15 모델을 포함해 2023년에 TSMC에서 제조한 3나노 칩을 탑재한 최초의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M1 칩에는 A-코어 CPU, M1 프로 및 M1 맥스 칩에는 10개의 코어 CPU가 탑재되었지만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3나노 공정의 M3 칩 일부 모델은 최대 40코어 CPU를 집착할 수 있는 4개의 다이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3나노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eSIM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eSIM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단 eSIM이란 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입니다.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비대면 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한데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트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듀얼심, eSIM 플러스 유심 이러한 이용 방식이 가능해져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 업무용, 국내용, 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이 약 2,750원으로 유심 판매가인 7,700원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유심과 달리 eSIM은 현재 표준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해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알뜰폰 사업자인 T플러스가 작년 7월 먼저 스마트폰 eSIM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통신 3사도 2018년부터 워치류에 한해 eSIM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 3사의 시스템이 eSIM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SI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SIM 서비스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가오는 CES 2022에서 AMD가 AMD Gen3 3D Vcache 및 젠4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크레이지테크 랩의 AMD CTO의 마크 페이퍼메스터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AMD는 CES 2022에서 차세대 라이젠 6000 시리즈 노트북 공개와 함께 저번 컴퓨텍스 2021에서 공개됐던 3D Vcache 기술을 탑재한 젠3 및 젠4 아키텍처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뷰 내용 속에서 AMD CT 마크 페이퍼마스터는 젠4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몇 가지 세부사항을 CES 2022에서 언급을 시작으로 실제 제품 발표 출시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루머로 언급된 AMD 젠4 CPU의 정보로는 최대 24코어를 탑재로 1CCS당 최대 코어가 8코어에서 12코어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젠3 아키텍처 대비 성능으로는 IPC 최대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MD가 CES에서 3D Vcache 및 젠4에 대한 아키텍처를 발표한 가운데 최근 인텔에서는 12900KS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머로 확인된 내용인 즉슨 일전 인텔에서 9900KS와 같은 12900KS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인데, 현재 정보에 따르면 CPU의 동작 클럭 즉 부스트 클럭에 따른 차별화를 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펙에 따른 차별화로는 현재 시장에 공식 출시된 i9 12900K의 순정 기준 P코어 즉 B코어의 올코어 부스트는 5.2GHz로 동작하는데, 현재 루머로 언급되고 있는 12900KS의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서 보다 더 높은 클럭인 5.2GHz 스펙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루머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제품 출시 시기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인텔에서 다가오는 CS2022에서 논K CPU와 함께 해당 12900KS를 깜짝 발표하여 AMD의 3D Vcache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CS2022에서 해당 12900KS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제품 구매는 1월 말 늦어지면 2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HDR10 플러스 진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HDR10 플러스는 정적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HDR10의 개선 버전으로 동적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와 디스플레이 특성에 맞춰 영상의 품질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데, 기술적으로는 돌비 비전과 유사하지만 표준 자체는 다른 방식입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의 HDR10 플러스 지원을 위해 2022년 중 지포스 RTX 30 시리즈와 20 시리즈 그리고 GTX 16 시리즈용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HDR10 플러스를 TV 시장이 아닌 게이밍 디바이스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 출시되는 게이밍 모니터에도 해당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HDR10 플러스의 주요 기능 중에는 HDR 캘리브레이션 자동화 외에도 VR 기술과 저지연 소스톤 매핑 등이 포함되어 HDMI 2.1A 표준으로 포함된 SB-TM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게이밍 시장 쪽으로는 HDR10 플러스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삼성 외에는 협력사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CS2022에서 진행될 HDR10 플러스 게이밍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넷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12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인데 집 밖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밖이 춥기도 하니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